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피해봤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 방어 형식이 저한테로 와요. 그래서 저랑 얘기를 하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왜 이렇게 위협을 느끼는지. 사실 불안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경고등이거든요. 위협을 느낀다라는 거. 우리는 그 감정에 이제 환물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금 불안하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내가 말을 해주고, 불안하면 불안하다, 우울하구나, 두렵구나 라는 거를 말로 한번 해주기만 해도 쭉 조금 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야지 내가 정서적으로 조금 이완이 돼야 공격태세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했는지 내면을 이렇게 탐색해보고 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공격태세에서 불안 상태에서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잘 되면 내 내면과도 소통이 되고, 무엇을 내가 잘못해서 그런지 무엇을 안 해서 그런지 이런 것도 좀 성찰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안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불안이라는 거는 사실 나의 주관적인 경험의 해석일 수도 있거든요. 나의 경험의 해석이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제가 불안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이 너무너무 서로 천차만별 차이가 있거든요. 똑같은 문제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이런 거를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불안을 느꼈을 때 내 마음을 이완시키는 일은 나를 인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 나를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이게 됐을 때 새로운 재구성은 무엇으로 하냐, 새로운 이 불안을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나의 인생을 다른 이야기로 바꿔주려면, 현실을 다르게 재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를 알아보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면 소통이라는 거죠. 그게 있을 때 한 가지를 내가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연극을 본다든가 무용을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또는 환경을 바꿔서 산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완이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좀 간과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나를 성찰하게 되고, 내가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두려움을 느꼈지, 위협을 느꼈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탐색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상담을 할 때요, 수많은 심리 이론가들이 이론이 너무 많아요. 저희들도 해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 연구해서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 대상자마다, 내담자마다 모두 다 같은 이론이지만 다르게 적용되는 게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취사 선택해서 이 이론을 어떻게 이 내담자들에게 활용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상담사들이 좀 많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은 이론가들을 쓰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노출 치료라든지 수용 접는 치료라 그래서 약간 이거는 감정과 이 문제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있는데, 수용 접는 치료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심리 치료법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감정과 이 사실, 이 문제를 분리하는 이 모든 도구들, 매체들을 씀에 있어서 NLP 긍정심리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걸 쓰기도 하고, 동작을 해서 몸을 움직여서 어떤 우리들의 기분이라든지 내면의 어떤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 모든 이 심리 치료들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이 불안을 어떤 의미로 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이 문제 안에서, 상자 밖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상태를 어떻게 내가 끌고 올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불안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돼야 돼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나의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고, 떠오를 때마다 불안은 어디에서 왔는지 좀 생각하게 되는, 그래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감정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내면과의 대화,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나를, 불안한 문을 하나씩 열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열어주는 거가 무엇에서 나오겠어요? 내가 불안과 위협을 느끼면 방어하고 문을 닫고 안 열어주겠죠. 그렇지만 내 불안을 하나씩 열어볼 수 있는 상태,
환경 이런 거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심리 상담을 할 때 그렇게 많이 이런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애착 손상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이 애착 손상이니까 항상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불안감을 느껴서 가슴이 뛰고 답답해가지고 어디로 또 뛰어나가서 환경을 다른 곳에서 내가 숨을 쉬어봐야 살아나고 이런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일단은 이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바로 불안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고요. 제가 미술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림이라는 도구를 갖고 왔는데 이 그림이라는 매체를 활용한 이유도 뭐냐면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끌적거리기를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그럼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무의식에 있는 자기 내면의 불안을 이쪽으로 자유롭게 통제당하지 않고 풀어내는 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생각대로 참 잘 풀어내는 거예요. 너무나 전문적으로도 막 그림도 그렸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 내면에 있는 걸 잘 풀어내고 이러는데 근데 우리가 요즘 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보고 그린다든가 사실화를 그린다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으로 자기 내면에 있는 걸 많이 표출해내는데 글을 통해서 많이 이완이 되고 치료가 되고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그분은 아직도 그림을 작가들하고 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런 것까지 지금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치료가 아닐까. 내가 무엇인가가 안절부절하는 이런 것들을 무엇인가 몰입할 수 있는 거,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거 이게 저는 심리치료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독자님들은 명상이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저는 명상을 해왔습니다. 명상을 했는데 처음에 3분 안에 졸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졸고 있더라고요. 그 졸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아, 명상이 좋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이제 수년간 이 연습을 하루에 의례처럼 했거든요. 최진석 교수가 하루에 일과 중에 자기를 바라보는 이런 의례를 가져보라는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을 봤는데 아, 이게 우리 하루에 새벽기도처럼 묵상처럼 의례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명상을 했는데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했거든요. 했는데 하다 보니 저만의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아하, 호흡에 집중하는 게 좋더라고요. 아, 그러면 처음에는 졸지 않으려고 하면 호흡이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데만 계속 숨길을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이 호흡이 쫙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뇌가 시원해짐을 느꼈거든요. 답답한 가슴이 슉 이완되는 걸 느꼈는데 그래서 저는 명상을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오면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 흘려보내고 호흡에 집중하는 거. 떠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떠올 수 있는데 이거를 또 흘려보내고 호흡에 집중하는 거. 이거가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올라와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호흡에 집중하는 거. 이거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에 3분씩 시작했던 이 호흡 명상이라고 하죠. 저는 굉장히 긴장하고 지금도 아직도 PTSD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침에 어디를 약속을 잘 안 해요. 약속을 하고 드라이를 한다든지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한다든지 하면 이미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는 걸 느끼는데 그건 뭐예요? 제가 사고가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아침 약속 시간에 8시에 도착하려고 부지런히 준비하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과 그 몸에 그거를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제가 잘 안 하는데 그거를 봤을 때 아, 우리가 머무는 연습이 필요하구나. 내가 머물지 못하면 우선 할 수 있는 거 호흡 먼저 하자. 불안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흡에 집중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완되는 거. 이완되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나를 조금 더 확장해서 바라보고 상자 밖에서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명상을 저는 일상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되면은 뭐 알아차리고 내가 이거 불안하고 있구나, 슬퍼하고 있구나, 억울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명상인데요. 하라차님 그 이유까지 생각하는 게 사실은 명상인데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는요 누구나 졸리고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고 이럴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의 현장에서 미술 치료 많이 하죠. 미술 치료라고 미술 도구, 이런 미술 매체, 그림 매체를 통해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말로는 하려 그러면은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요. 우리가 감정과 불안에 이렇게 함몰되다 보면 사실 하나하나 단어도 기억이 안 나고요. 내 기분 자체도 단어로 표현하려면 못하거든. 그렇지만 내가 움직이는 거, 걷는 거, 또는 어떤 그림 매체를 가지고 여기다가 끄적거리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는 내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감정들을 손 또는 몸이라든지 이미지로 잘 표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죠.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뭘로요? 걷는 것과 몸을 움직이는 것과, 그러니까 그림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 이런 거를 통해서 감정을 내 마음 밖으로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소위 창작행위, 창조행위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만이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경험하고 그가 불안해하고 그가 힘들어하는 그 고통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표출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최근에는 사실은 통합예술치료라고 많이 명명해서 대학원에서 과도 있고 이래가지고 많이 지금 배우고 표출하기도 하고 또 심리상담 현장에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지시했을 때 더 불안하고 더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통제감을 회복하고 조금 자유로운 가운데 자기 감정을 외부로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억압된 감정을 또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되게 기분이 안 좋을 때, 물론 산책이나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좀 이완시키는 것도 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약간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 막 뛰고 춤을 추는 거예요. 걷고 춤을 추고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억압되었던 거, 억눌렸던 것이 조금 이완되는 거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이완이 되고 나면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피해봤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 방어 형식이 저한테로 와요. 그래서 저랑 얘기를 하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왜 이렇게 위협을 느끼는지 나한테 물어보고 저 안에서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통합예술이 굉장히, 저는 이 매체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상담치료 현장에서 또는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매우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